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함께하는 쉬운 암 공부 2강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모두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많이들 아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지만 같이 쭉 처음 듣는 분 혹시 계시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공부 왜 해야 될까요? 퀴즈 나갑니다. 이게 뭘까요? 다 뭘까? 지금 막 이렇게 추측하고 계시죠? 아무도 절대 맞힐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만든 그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 먹는 소스, 드레싱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음식점에 가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걸 또 만들어서 드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방에 가서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주방이 너무 좀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재료가 뭐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집에 와서 또 그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는데 이걸 모방해서 그 소개받은 재료들을 넣어서 이 샐러드 소스를 드레싱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몇 년, 한 10년 전쯤에 시작하셔서 이거저것 그 새롭게 재료를 첨가하면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떤 음식이 있으면 음식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재료죠, 재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집니다. 자, 세포입니다. 이게 세포 그림인데요. 왜 우리가 세포를 공부해야 하냐면 음식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루는 재료인 것처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약간 영적인 뭐 어떤 존재다, 신비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암을 치료한다는 치료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말로 접근하는 것은, 답이 없고요.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려면 몸은 세포다를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입니다. 암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것은 정상세포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요리가 여러 재료의 조화로운 조리인 것처럼 몸은 세포들의 조화로운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쉬운 암 강의를 하면서 그 첫 주제를 세포로 잡은 것이죠. 세포에 대해서 물리화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조, 100조,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거기에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60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입니다. 자, 100조는 세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뭐의 숫자죠? 원자의 숫자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원자, 예, 탄소, 산소가 먼저 있네요. 탄소, 수소, 질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가 3.3%. 이것을 제외한 아주 소량의, 여기에 쭉 보면요. 칼슘, 칼륨, 뭐, 황,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요오드, 철,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량 기준으로는 산소가 가장 많고요. 원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의 순서로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순서대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그 퍼센트를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산소가 그냥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산소일 뿐이거든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산소일 뿐이에요. 자, 여기 산소가 있어요. 그냥 산소가, 그냥 수소가 있는데 얘네 둘이 결합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물이 되죠. 이렇게 그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 그 분자가 되고 그제서야 이제 물성이 생깁니다.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어떠한 비율로, 어떠한 개수로, 어떠한 모양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도 만들어주고 어떤 구조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은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건 화학이잖아요. 화학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어, 얘네들의 성질을 알아야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핵에는 지금 여기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 나왔지만, 원자에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변에 뭐가 있죠? 전자가 있습니다. 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중성자는 0이고 양성자는 플러스, 그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 그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수소는 보니까 수소 번호,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한 개예요. 근데 여기서 원자들은요, 전자들은요, 이 궤도에 따라, 궤도를 도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궤도에서 그 첫 번째 궤도에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궤도에서는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거든요. 그 얘기는 핵은 플러스 6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얘도 전자가 6개겠네요. 1궤도에 하나, 두 개를 놓고 2궤도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8개 중에서 4개가 채워졌으니까 몇 개가 비어 있죠?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할게요. 7번이니까 1, 2, 그다음에 2궤도 1, 2, 3, 4, 5. 8에서 5를 빼니까 3개가 비어 있습니다. 산소,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8번이죠, 원자 번호는. 그래서 전자수가 8개니까 1궤도에 하나, 둘, 2궤도에 1, 2, 3, 4, 5, 6 하니까 2개가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아이들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서 서로 빈자리를 같이 결합을 통해서 빈자리를 메꿔줍니다. 그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이것은 전자구름인데요. 아까 그림처럼 이 궤도가 이렇게 어떤 정해진 선?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원자핵 주위에 어떤 궤도가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점들을 막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자구름입니다. 자, 원자는 이렇게 그 궤도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면서 이 궤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죠?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는 뭐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가 이렇게 궤도를 왔다 갔다 빛을 뿜어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혼열이나 그런 에너지 치료들을 하는 이유도 이런 것에 근거하여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포는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빛 덩어리입니다. 에너지를 주고받는 빛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그 분자의 생명 현상은 빛 에너지 현상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에너지가 충분해요. 그러면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어요. 빛을 잃었어요. 전자기력을 잃었어요.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 잘하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신부온열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포. 조금 아까 이제 화학적으로, 화학 기호에 맞춰서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 물리학적인 접근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생물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는 여기 보니까 뭐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이 써 있는 게 얘네들이 다 세포를 이루고 있는 소기관들입니다. 얘네들 다 배우려고 하면 좀 지루하시겠죠? 힘드시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세포막과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주제는 바로바로 세포막입니다. 여기 뭐뭐 있는지 한번 같이, 다 음소거 되어 있겠지만 같이 읽어보실게요. 탄수화물, 막 탄수화물이 있네요. 인지질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막단백질이, 밑에 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뚫고 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 붙은 것도 있어요. 막단백질이 있네요. 그리고 막의 세포 질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막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탄수화물 아시죠? 근데 포도당 같은 게 살짝 이렇게 코팅된 것처럼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얘는 세포를 인식해요.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신호 전달을, 다른 세포와의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해요. 이 막탄수화물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세포와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세포에는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못 하겠죠. 다른 세포와 소통을 못 하고 나만 어, 독자 생존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암세포는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인지질 이중막. 여기가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 세포막을 이루는 것도 인지질 이중막이고요. 세포 안에 아까 소기관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많은 소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소기관들도 다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지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 섭취와 관계된 그 지방산, 그 암이 그 취하는 지방산 경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혹은 그 다음 시간에 암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얘는 간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얘가 없으면 세포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요. 세포 손상이 있으면 간이 얘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막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관통하기도 하고 밑에 붙기도 하고 위에 붙기도 하는데 얘는 우리가 밖에 있는 물질이 죄송합니다.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모든 것들이 막 들어가지 못하도록 쉽게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통로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물질을 안팎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니까 막 쑥쑥쑥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쿠아포린이라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밖에 어떤 것은 안에 이렇게 그 세포 안쪽에 또는 바깥쪽에 붙어서 효소의 역할을 하거든요. 효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게 효소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에 있는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효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도 있고요. 또 어떤 단백질은 수용체예요. 우리 암을 배우다 보면 수용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외부 신호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막 단백질은 관통하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안쪽에 있기도 하면서 다른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거나 어떤 대사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막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리고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지질 이중막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막은 여기 인 보이시죠? 인 지질로 되어 있는 이중막이다. 인 지질, 지질 인지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글리세롤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꼬리를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지방이 분해된 거예요. 지방이 분해돼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된 거예요. 글리세롤이랑 여기 인상기 얘네들은 요 머리 쪽은요, 물이랑 친해요. 그런데 이 꼬리는요, 지방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기름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방은 물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래서 물이랑 좀 친한 머리와 안 친한 다리, 친한 머리. 이렇게 이중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포가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세포 밖에도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성질은 달라요. 하지만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세포를 이렇게 경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물과 친한 얘, 얘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방산이 고요. 또 이쪽도 안에 있는 어떤 그 물과 친한 성분의 그런 그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이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우리는 포화지방산 뭐 좋고 아니 안 좋고 불포화지방산이 뭐 얼마 먹어야 되고 막 이런 말 하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가 CH2, CH2가 쭉 연결된 것은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얘는 쭉 가다 보니까 CH2, CH2, CH가 두 개가 등장했어요. 자, C는요, 좀 아까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외곽에 전자가 몇 개, 공유결합을 몇 개 해야 되죠? 네 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위에 있는 C와 또 밑에 있는 C와 옆에 H를 달고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됐는데 얘는 CH가 하나예요.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C하고 여기 있는 C가 이중 결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만 있으면 너무 뻑뻑해서 안 돼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만 있으면 너무 느슨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포화지방산이 한 30에서 50%, 불포화지방산이 70에서 50% 정도 이렇게 있어야지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요 글리세롤과 뭐 지방산 얘들이 지방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인지질 이중막, 세포막을 형성하는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자,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세포막을 잠깐 비교해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정상세포는 막 탄수화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포 상호 신호가 서로 막 신호를 잘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 세포막이 튼튼해서 그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잘 방어하는 탁월한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로 상호 신호를 잘 주고받으니까 세포 간에 되게 그 유연해요. 틈도 있고요. 근데 암세포는 어, 막 탄수화물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 증식 신호, 그 아까 막 단백질의 그 신호 역할, 수용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그 막 단백질에 그게 많거든요. 그게 늘어나거든요. 암세포는. 그래서 세포 증식 신호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고 저항하고 또 암 생존을 위해서 도우면 안 될 것들을 막 열심히 배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포 간에 서로 배타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포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우선 이렇게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각 세포에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그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테스트 세포 전체의 상태를 감지하는 거예요. 세포 전체의 상태를 감지하고 다른 세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미토콘드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너지. 자,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시험 가능한 되면 겁니다. 되고 아까는 여기 되고 이병희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ATP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배울 건데요.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뭐죠? 많이 보던 그림이죠. 유전자인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여기에는 안에 핵염기라는 것이 있어요. 핵염기가 없으면 유전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 핵염기를 만드는 전구체라는 것은 그것이 되기 전의 물질이거든요. 그 전구체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요 핵염기의 전구체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요 핵염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얘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유전자가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또 우리 단백질이란 말, 몸에서 만드는 모든 생명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만드는 그 기본 재료가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아미노산을 먹어서 막 아미노산 섭취하니까 그 필수 아미노산 뭐 해가지고 먹어서 아미노산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 생명물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다시 어, 몸에서 생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미노산이 없으면 우리 몸을 이루는 생명 물질들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아미노산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 그 아미노산 그 전해 물질, 그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주된 기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 유전자에 필요한 그 핵염기의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생명물질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의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세포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다른 세포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미토콘드리아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더 많은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와 또 미토콘드리아와 노화 이런 다양한 연관지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미토콘드리아도 보이세요? 자기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를 또 합성하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미토콘드리아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너무 똑같은 톤으로 계속 말씀드리나요? 기억하시죠? 인지질 다 같이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인지질 이중막. 그거 인지질 이중막으로 세포막이 되어 있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인지질 이중막이 이중이에요. 외막도 인지질 이중막이고 내막도 인지질 이중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요 외막과 내막 사이에 이 공간 틈이 있는데요. 요 막 사이의 공간에서 H 플러스, 그걸 양성자라고 하거든요. 양성자가 여기에 많이 막 쌓여서 ATP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당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개? 1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얘는 외막과 내막이 있고 외막, 내막 사이에 양성자가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실험을 해봤나 봐요.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 미토콘드리아에는 암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다 넣었어요. 짜잔! 그랬더니 뭐가 됐나요? 암세포로 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 암세포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니까 얘가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억제되고 종양 증식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냐 암세포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냐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냐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정상세포에서는요.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포도당이나 우리 음식을 막 먹어요. 포도당, 지방산 얘네들이 피루빈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어떤 회로예요. 그 회로로 들어가면 그때 얘가 산소가 들어오고 이 회로가 막 돌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암세포는요, 뭐, 포도당을 먹어요? 피루빈산으로 바뀌어서 여기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미토콘드리아 고장났어요. 얘는요, 이거 그냥 세포질에서,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아니니까 얘는 세포질이겠죠? 세포질에서 그냥 무산소 발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 발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는 먹은 음식이 피루빈산으로 바뀌어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PCA 회로를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말끔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핵 DNA에 돌연변이도 없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에서는요, 얘가 포도당이 여기로 들어가질 않고 세포질에서만 있어요. 얘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이 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얘는 여기저기 막 붙어서 막 교란시키는 애거든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산소를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이상한 그 내독소들이 생기면 물로 바꿔버려요. 산소와 그 양성자를 합해서 물로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활성산소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핵에 한번 가볼까? 가니까 얘 핵에서 뭐 전자 좀 뺏어갈까? 뭐 하면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 또 돌연변이를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양세포가 생기고 얘가 무한 증식하는 그렇게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요. 좀 아까 본 것처럼 얘는 유산소 호흡을 해요. 정상적으로 산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얘는 발효 호흡을 해요. 암세포는요, 산소가 있다, 뭐, 암에 산소, 뭐, 그 치료법을 쓴다고 해서 산소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암이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발효 호흡을 해요. 그냥 산소가 충분해도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효 호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 에너지 효율 극소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정상세포는 포도당 한 개를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로 가면
36개나 38개 정도의 ATP를 만들어요. 그런데 얘는요, 좀 아까 봤던 그림 다시 볼게요. 얘는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포도당 한 분자 가지고 36개나 38개의 ATP를 만들어줘요. 근데 암세포는 여기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디에서? 그냥 세포질에서 포도당 한 개 가지고 ATP 2개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 효율은 너무 떨어지지만, 나는 에너지가 효율이 떨어져도 빨리빨리 에너지를 그냥 취할 거야. 빨리빨리 에너지를 만들 거야. 뭐, 미토콘드리아 가서 뭐, 그거 만들고 그럴 시간 없어. 나는 그냥 세포질에서 포도당 한 분재로 2개의 ATP를 만들 거야. 라는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정상세포는 산소가 들어가서 이 ATP를 만들면 또 양성자 막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빛을 잃은 전자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얘네들을 가지고 물로 만들어주면서 내독소를 해독하는 거예요. 근데 얘 암세포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산소도 없죠. 영양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잡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니까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을 보충 스스로 하려고 신생혈관도 만들고요. 줄기세포화해서 자기를 튼튼하게 이 부족한 것들을 메꾸는 그런 자기 살아남기 위한 이런 전략을 세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고 ATP라는 에너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그 생명 물질 좀 이따 자세히 보게 될 생명 물질 몸에서 만드는 모든 물질을 생명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의 전구체 그리고 유전자를 이루는 핵염기의 전구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 간에 그 신호도 주고받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신경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뭐죠? 세포 핵입니다. 자, 이건 세포고요.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습니다. 세포 핵 또한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 세포막이 뭐라고요? 인지질 이중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기관들도 다 인지질 이중막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좀 아까 배운 미토콘드리아와 지금 배울 핵은 인지질 이중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에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마음 착한 사람은 보이실 거예요. 구멍이 많이 많이 나 있어요. 은득쌤 보이세요? 회장님 보이세요? 네, 마음이 착하시군요. 예, 이걸 보고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은 그냥 단순한 구멍이 아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mRNA나 어떤 단백질, 이온 이런 것들이 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드나드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짜잔. 많이 보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우리 지금 세포핵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거 많이 보던 거예요. 몇 쌍이죠?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서, 뭐처럼 돼 있어요? 실처럼 보이시죠? 예, 이건 응축된 거고요. 응축된 게 이렇게 풀어지면 그걸 보고 염색사라고 합니다. 얘도 7이니까 얘도 응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부터 시작을 만약에 하면 얘는 막 다 펼쳐져 있는 거고 응축되기 시작한 것이 염색사. 완전히 꽁꽁 뭉친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우리 몸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요. 이게 실처럼 풀어지니까 사가 실사겠군요. 염색사가 있습니다. 얘가 쫙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진 걸 보고 염색질, 여기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다 풀어진 것을 보고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풀면 1.8m의 염색사가 된다라고 해요.
자, 여기 우리 너무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뉴클레오솜. 와, 뉴클레오솜이 뭘까요? 여기 동그란 게 히스톤 단백질이거든요. 히스톤이라는 이 단백질에 이 DNA가 쭉 감겨져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쭉 감겨져 있습니다. 이 감겨져 있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색질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풀어가다 보면 유전자가 나와요. 유전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유전자는 DNA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고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엄마 아빠 그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배아세포였을 때는 풀려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메틸화가 되어서 다 잠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풀어지는 게 바로 암은 이 잠겨져 있는 것들을 풀어서 발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자, 상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세포에서 가운데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핵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포 핵의 안에 들어가 봤더니, DNA가 있구나.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데요. 핵산은 DNA, RNA를 핵산이라고 하는데, 이 DNA가 세포와 핵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꽁꽁 이렇게 뭉쳐서 응축되어 있는 걸 보고 염색체라고 하고요. 실처럼 풀어지는 걸 염색사라고 하고 다 풀어진 것은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질의 기본 단위는 여기 히스톤 단백질을 1.7바퀴 감싸고 있는 요것을 기본 단위, 요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요. 그 DNA 특정 부분마다 유전자가 인간은 2만에서 2만 5천 개라고 말하는데 그만큼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다 이해하시죠? 자, 더 말하면 또 지겨우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를 이제 잘 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GATC 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구아닌, C는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이라고 하거든요. 요 네 가지, 요것을 핵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는 요 핵염기가 여자는 64억 개 정도, 남자는 63억 개 정도가 이중 나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DNA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단어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힘드시죠?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요걸 핵염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염기하고 여기 뾰족한 게 5개인 오탄당하고 그 다음에 인이 합해진 인과 오탄당과 핵염기가 합해진 요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요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요걸 핵염기라고 하는데 얘들은 따로 존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같이 아니면 이렇게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보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말을 하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얘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아까 서로 결합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꿔주면서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얘랑도 또 공유 결합을 하겠죠. 근데 여기 수소 결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수소 결합은 수소가 자기랑 센 애랑 약간 다리 역할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결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공유 결합보다는 훨씬 약한 그런 결합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2줄인데 얘는 3줄이잖아요. 2줄보다 3줄이 좀 더 세겠죠. 그러니까 티민과 아데닌의 결합보다는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이 좀 더 힘이 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핵염기는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하죠? 티민이랑 결합을 합니다.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 결합을 합니다. 사이토신은 당연히 구아닌이랑 결합을 하겠죠. 아데닌은 티민이랑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렇게 결합을 안 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몇 가지는 아, 유전자는 유전자, DNA 가- 같이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핵산, DNA는 누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된 거구나. 얘는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을 하는구나. 아, 얘들은 결합할 때 서로 이 두 개, 끈이 두 개잖아요. 결합을 할 때 서로 꼭 짝꿍하는 애들이 있구나. 티미는 아데닌하고만 짝꿍을 하려고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구아닌,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짝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이제 생명물질, 단백질 합성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우리 단백질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고기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단백질 파우더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모든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든 물질들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강 선생님께서는 단백질이란 단어보다는 생명물질이란 단어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협회에서는 생명물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아까 본 게 DNA였어요. 기억나시죠? 이 DNA예요. DNA는 어떻게 TACG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나열된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걔 스스로 어떤 물질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DNA가 RNA에게 자기의 정보를 주거든요. 이 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쓴다는 거예요. 바꿔 쓴다는 거. 그래서 얘는 핵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DNA를 바꿔 쓰는 걸, mRNA라고 하고요. 그러면 RNA는 바꿔 쓴 걸 가지고 그 세포 핵 안에 있지 않고요.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가요. 세포질에 가면 리보솜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명물질을 만들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아까 DNA가 이중 나선이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주형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RNA가 베껴 쓰려고 하는 가닥이에요. 자,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주형 가닥과 반대 이렇게 나선 두 개 중에서 다른 쪽. 그게 뭔지 알 수 있죠? 아, 티민은 아데닌은 티민과 다 안 해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주형 바닥에 DNA가 이중 나선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좀 이따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요. 갈라질 때 와서 RNA가 와서 붙어요. 그 RNA를 mRNA라고 하는데, 자, 티미는, 아데닌은 짝꿍 아까 누구였어요? 티민이었잖아요. 근데, RNA는 티민이 없어요. 티민이 아니고 우라실이에요. 요것만 다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라실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이렇게 짝꿍을 딱 맞춰서, 코드에 맞춰서 mRNA가 가서 딱딱딱딱 붙어요. 딱딱딱딱 붙으면 얘들이 이제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의 리보솜으로 가거든요. 자, 그럼 리보솜은 이게 뭘까요? 리보솜에서는 이제 tRNA라는 것이 어, AUG? 얘에 맞는 물질을 가지고 와요. 아미노산을 가져. AUG 한번 찾아볼게요. A. 첫 번째 염기 A. 여기 있네요. 두 번째 U. AUG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두 번에는 AAG 찾아볼게요. A, AH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게 세린이에요. 이래서 요 아미노산을 쭉쭉쭉쭉 갖다가 붙여요. 그 붙이는 게 바로 그 생명 물질이거든요. 이게 또 말로 돼 있어서 설명이 이해가 좀 덜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좀 이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핵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DNA가 가진 정보를 RNA한테 옮겨주는 거예요. RNA가 옮겨 적는데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좀 바꿔서 옮겨 적어요. 그래서 그걸 전사라고 하고 그것은 핵에서 이런 세포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포핵 안에서 mRNA가 쭉 바꿔서 이렇게 베껴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핵공을 통해서 쭉 빠져나가요. 나가면 그 세포질 안에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으로 들어가면 리보솜은 이 염기를 세개씩 읽어요. 세 개 단위로 읽으면서 그거에 매칭되는 아미노산을 tRNA가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얘들이 쭉쭉쭉 연결이 돼서 사슬로 연결이 돼서 걔들이 결국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생명 물질.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뭐 효소라든지 그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해주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프로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에요. 세포가 있어요, 세포. 우리 모든 조직의 그 기본이죠. 여기에, 뉴클리어스, 핵이 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얘가 1.7m의 긴 줄이 돼요. 근데 얘는 히스톤이라는 것 위에 감싸져 있죠. 그리고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했어요, 유전자. 얘가 만약에 활성화되면요, 켜지면, 발현되려면 RNA 중화 표사라는 것이, 보세요, 보세요. 얘를 이렇게 갈라놔요. 갈라놓으면, 얘들이 짝꿍, 아까 말한 그 코드에 맞춰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RNA겠죠? 얘가 주형 가닥이고, 이 과정을 바로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된 애는 바로 핵공으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여기 나가기 전에 수정을 해야 돼요. 막 자르기도 하고, 보세요. 네, 자르기도 하고, 막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을 해서 얘가 어디로 가요? 이제 핵공을 통해서 얘 드디어 세포질로 나왔습니다. 세포질에 가니까 얘 단백질, 생명물질을 만드는 공장 찾아가고 있어요. 예, 리보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보솜이 들어가면 이 mRNA가 들어가면 얘에 맞는 코드표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세 개가 달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mRNA를 세 개씩 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에게 맞는 코드에 맞는 핵염기들이 결합되고 있고 여기 가지고 온 아미노산이 이제 하나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엮여요.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아미노산까지 다 나오면 얘가 이제 입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생명물질,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DNA에 RNA가 DNA에 있는 정보를 뺏기는 과정을 전사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전사한 RNA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에서 그 코돈표에 맞추어서 아미노산을 쭉 연결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 물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이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정보는 순서다라고 했는데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데닌, 뭐 티아민, 이렇게 ATT, AA 쭉 있는데요. 이 순서가 우리 인간이 여자는 64억 개, 남자는 뭐 63억 개라고 했는데 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이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상이 생기면 그게 바로 유전자 변이로 이어지는 거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걔가 만드는 생명 물질이 이상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으로 암 유전자 암 단백질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그것이 암 단백질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어, 예. 아, 정상 세포는 그 DNA를 좀 아까 본 것처럼 그 그게 잘못되거나 배열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DNA를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암 단백질도 억제하죠. 세포 자멸도 유도해요. 세포 죽어? 스스로 죽는 걸 유도해? 예,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손상이 됐어요. 너는 DNA가 너무 이상해요. 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서 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것 같고, 그 세포가 그 흐물흐물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아, 죽어야 될 것 같아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포질에 카스파제라는 것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포는 프로그램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근데 암세포는 이걸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되면 그 면역세포가 이제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어떻게든 이제 치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정상세포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토콘드리아, 세포핵, 뭐 그 세포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세포가 암을 치료합니다. 자, 세포핵이 건강해요. 그러면 건강한 생명물질, 건강한 그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원활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미노산, 우리 이제 이해하시죠? 아미노산이란 단어, 핵염기란 단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미노산 또 핵염기 이것들을 만드는 전구체를 생성을 해서 결국 그것이 건강한 아미노산, 건강한 핵염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매독소, 그러니까 스티릴은 전자라든지 양성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활성산소를 처리하고 해서 해독하는 기능을 하니까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건강한 세포막이 건강하면 그 세포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유해물질도 방어하고 결론은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 건강하면 그 세포가 건강한 거죠. 그 건강한 세포가 암을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거, 그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뉴클레오타이드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오탄당, 그리고 핵염기가 배열된 타이드는 우리 세포 핵에는 남자 63억, 여자 64억이 쭉 그 DNA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걔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또 RNA 작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핵염기, 뉴클레오타이드가 세포 핵도 세포질에 아주 굉장히 많은 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 유전 정보대로 배열이 되면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기능도 해요. ATP도 뉴클레오타이드의 일종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그 세포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하나하나 건강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한 것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